오늘 알아볼 것은 기출 변형입니다. 자, 앤디 워홀의 유명한 명언 있죠? 일단 똥을 싸라, 그럼 유명해질 것이다. 에? 아, 일단 똥을 쳐라, 유명해져도 박수를 쌀 것이다. 에? 아, 일단 유명해져라, 그러다 사람들이 박수를 치면 똥을 쌀 것이다. 에? 그 원래 무슨 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우리 박수부터 치죠. 자, 이 기출 변형이란 무엇인지 오늘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웃기다는 것은 가장 면역이 잘 되는 감정이라고들 합니다. 코미디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예측되지 않는 시나리오니까요. 맨날 똑같은 패턴의 개그 만화, 개그 영화, 개그 코너는 결국 질리기 마련입니다. 자, 드립이라고 다를까요? 본인 방금 상상한 드립으로 예를 들어봅시다. 아무리 드립의 어감이 재미지고 찰지다 해도 단어만 바꿔 낀다고 그게 백날 첫날 먹힐 리는 만무하죠. 그럼 어떡해요? 변형해야지. 본인 방금 소주 사는 상상함, 하지만 어림. 본인 방금 절인 건 되는 상상함, 하지만 이런 거죠. 이런 걸 두고 기출 변형이라고 합니다. 드립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죠. 암묵적으로 정해진 어형이 있으니 쉽게 예측되곤 합니다. 모두가 예측하고 있던 그 패턴을 비틀어 제껴버리는 것이 바로 기출 변형이죠. 잠시 수능 얘기를 해봅시다. 모의고사를 왜 봅니까? 문제에도 일정한 패턴이 있잖아요. 이 패턴을 익혀 수능 때 고득점을 얻기 위해 우리는 모의고사를 보고 또 보죠. 이 모의고사에서 봤던 유형이 그대로 수능에 나온다면 그것은 기출 문제라고 불립니다. 반대로 변형되고 꼬여서 나온다면 기출 변형이라고 부르고요. 때문에 예측 가능한 기출 문제가 많으면 물수능, 예측이 어려운 기출 변형이 많으면 불수능이라고 불립니다. 이걸 드립에 그대로 적용시킨다면 허구한 날 보이는 패턴의 드립은 기출 문제, 물수능에 비유할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지도 못하게 비틀린 드립은 기출 변형, 불수능에 비유할 수 있을 테고요. 여기까진 이해되셨죠? 따라서 기출 변형이란 건 단어 그 자체가 드립이 아니라 변형된 드립을 기출 변형이라는 말로 지칭하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예측 실패, 변화구 등으로 불리어왔던 거 기억하시죠? 자, 기출 변형 예시 한 개만 더 들어봅시다. 앞에서 예시 들어놓고 왜 또 드냐고요? 웃긴 거 찾아가지고. 야, 이거 맛있어 보이지 않냐? 3점 드립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미슐랭 기준입니다. 자, 흔히 볼 수 있는 탈룰라 드립이죠. 여기에 기출 변형을 끼얹으면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이거 우리 엄마가 만든 건데. 그러니까 잘 좀 만들라 하십시오. 비단 탈룰라 드립뿐만이 아니죠. 대부분의 드립이 기본형을 비틀어 더 재밌는 방향으로 진화하곤 합니다. 아직 변형 버전이 없다면 분명 곧 생길 거고요. 자, 예측 실패, 변화구란 명칭을 넘어 현재 기출 변형이라고 부르게 된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과정을 설명하기에 앞서 기출 변형 드립이 탄생할 수 있는 토양이 어떨지를 생각해봅시다. 여기 두 개의 커뮤니티가 있다 쳐요. 하나, 항상 다른 패턴의 글이 올라오는 곳. 둘, 항상 비슷한 패턴의 글이 올라오는 곳. 자, 어디가 기출 변형이 생기기 좋은 곳이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자자, 예를 들어봐요. 그저께 기스면 먹고 어제 풋밥퐁 커리 먹었는데 오늘 쏘야볶음 먹는다고 이게 딱히 극적이진 않잖아. 근데 막 미친 인간 사료 존나 먹여. 저 뭐야, 건빵이라 눈에 띄네만 한 달. 한 달이 뭐야, 미친 1년 먹여. 근데 오늘은 미역국에 소야 볶음이다. 존내 극적이죠. 그릇까지 싹싹 핥아먹는다고 이거. 드립도 똑같습니다. 어제의 드립, 한 달 전 드립, 1년 전 드립, 맨날 비슷한 패턴이면 곧 질리기 마련이겠죠. 때문에 이런 곳일수록 더욱 기출 변형 드립이 자주 생겨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곳이 어디냐? 많은 곳이 있겠지만 주로 스포츠 관련 커뮤니티, 그 중에서도 해충결과 롤계를 꼽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쓰이는 드립들의 공통점을 말하라면 제목으로 빌드업, 내용으로 막타 라고 할 수 있겠네요. 각 갤러리마다 예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속보, 손흥민 영양실조로 쓰러져. 위에 아무것도 없어. 야, 이 새끼들아, 누구 캐리? 이런 식입니다. 제목으로 빌드업, 내용으로 막타. 이해되시죠? 해충겔과 롤겔, 이번 편에서는 해충겔에 주목해보도록 하죠. 왜냐? 이런 식의 드립이 해충겔에서 더 먼저 그리고 더 크게 번영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13년 10월쯤의 이야기 좀 해볼까요? 당시 리버풀의 주장 스티븐 제라드에 관한 드립이 있었습니다. 더 풋볼 드립 혹은 리버풀 드립이라 불리는 바로 그것이죠. 이게 대충 어떤 드립이냐면 리버풀 그리고 제라드를 찬양하는 식입니다. 그것도 아주 대차게 빨아제끼죠. 이들은 스티븐 제라드 에게 축구 그 자체라는 의미를 담아 스티븐 더 풋볼 제라드라는 미들네임을 붙입니다. 요걸 더 풋볼 드립이라고 부르고요. 리버풀 드립은 이런 오글거리는 감성을 그대로 쥐고 아주 그냥 건덕지만 나오면 리버풀을 비대 수준으로 핥아버리는 드립입니다. 제라드 도핑 테스트 양성 반응, 과도한 수치의 열정, 리더십, 희생정신 검출. 리버풀이 로또풀인 이유, 응원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인생 최고의 행운. 우리 할머니도 제라드는 알더라.
이번 설에 할머니한테 제라드 아냐고 물어보니까 할머니가 갑자기 거수경례하면서 Sir, the Captain Stephen, the football 제라드 만세! 10번 외치더라. 등등 주옥같은 드립들이 터져나왔죠. 이렇게 언어 유희를 이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리버풀 제라드를 빠는 드립은 당시 해충계를 강타했고 다른 팀과 선수도 똑같은 방식으로 빨리게 되었습니다. 이 드립이 언제 가장 핫하게 사용되었느냐, 바로 16년 9월 손흥민 선수에 의해서입니다. 16년 시즌 시작 전 손흥민 선수의 입지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크시티전 첫 출전 경기부터 2골의 1어시를 기록하며 MOM으로 선정되었죠. 거기서 끝이었냐, 이어 썬덜랜드전 미들즈버러전에서도 대활약을 펼치고 한국인 최초로 평점 10점을 따내버렸죠. 이러한 대활약을 통해 그동안의 부정적인 여론을 잠재운 건 물론이고요, 16년 9월 아시아인 최초로 프리미어리그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하기에 이릅니다. 주모셨다 내려. 이렇다 보니 9월 내내 손흥민 관련 드립이 해충계를 뒤덮게 됩니다. 손흥민은 축구의 신이 아닙니다. 제가 천국의 손흥민입니다. 뭐? 손흥민이 군대를 간다고? 통일합시다. 이런 주옥같은 드립들이 인터넷 전역으로 퍼지며 해충계를 유례없는 대성황을 이루죠. 근데 이게 보면 아시겠지만 드립의 포인트가 제목으로 빌드업, 내용으로 막타 이거잖아요. 드립의 재미짐이 글쓴이의 역량에 달려있는 꼴이기 때문에 항상 참신한 드립만이 터져나오는 건 아니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펀치라인 같은 거예요. 같은 펀치라인이라도 나 본죽처럼 죽을 용기로 담아서 팔어 같은 라인이 있는 거고 10002처럼 많이 봐. 같은 라인이 있는 법이니까요. 물론 박재범님께 악의는 없습니다. 제이팍 AUMG 사랑합니다. 러뷰. 자, 참신한 드립을 뽑아낼 자신이 없던 이들은 결국 예전에 쓰여진 글에서 팀, 선수의 이름만 바꿔 복붙하는 일이 자주 발생합니다. 때문에 이때의 해념글은 온갖 중복글이 넘쳐났었죠. 중복글 뿐이었냐? 그랬으면 차라리 다행이죠. 대충 손 어쩌고 하는 드립들도 미친듯이 양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슬슬 제목만 보고도 내용이 대충 짐작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BBC 손흥민 실력 거품. 또 언빌리버블 이런 거 하겠네. 언빌리버블. 네, 그럴 줄 알았다. 자, 이런 상황에서 웃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꼬아야겠죠. 리버풀 공격력 10 거품이네. 또 지는 법을 몰라 이런 거 하겠네. 살려줘. 이렇게 누구나 예상하던 패턴을 깨버리고 신선한 웃음을 안겨주는 글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외에도 속보 리버풀 경기 노잼 논란에 휩싸여 그냥 노잼이 씨X놈들아 와 같이 드립을 기대하며 들어온 사람들을 후려쳐버리는 식의 변형도 있죠. 이게 축구 경기는 매일 열리지 않습니까? 때문에 경기 때마다 해충계는 드립의 장으로 변모합니다. 이때 과거의 드립이 복붙되어 올라오면 그것을 기출문제, 과거의 드립을 한번 비튼 게 올라오면 그것을 기출변형, 그리고 기출문제가 많아서 대부분의 드립을 예상했을 경우엔 물수능, 기출변형이 많아 대부분의 드립 예측에 실패했을 경우엔 불수능이라고 부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서론에서 뭐라고 했죠? 코미디의 기본 원칙 중 하나는 예측되지 않는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때문에 항상 유쾌해야 하는 네티즌들에게 있어서 기출 변형은 응당 지켜야 할 상도덕이 되어버렸습니다. 절대 이분들이 예측하면 안 돼. 때문에 기출 변형은 시시때때로 이루어졌고 기출 변형이 곧 드립 그 자체가 되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들어보죠. 첫 번째, 결혼하지마 드립.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진심이다. 왜? 그냥 하지 마 이 15년 4월 주겔에 올라온 한 게시글입니다. 굉장히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작성자의 울부짖음이 여기까지 들리죠. 이 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개꿀잼이지만 여기에 배운 놈들의 기출 변형이 얹어지며 저세상 드립이 탄생합니다. 너네는 결혼하지 마라. 왜? 이 야, 이 X야. 뭐가 빠지지 않았어? 니들은 결혼하지 마라. 이 야. 왜? 씨발들아. 왜? X야. 결혼하지 마. 야 결혼하지 마. 그냥 욕한 건데요? 존나 너무하네. 결혼하지 마. 할 수 있으면 해보든가. 기출 변형만으로도 훌륭한 드립을 탄생시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좋은 예시입니다. 역시 배운 놈들 드립은 달라도 뭐가 다르죠. 두 번째, 제목 낚시 패턴. 기출 변형 드립이라는 게 예측을 못해야 2배로 웃기잖아요. 낚시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르고 얻어맞아야 2배로 아픈 법이겠죠. 때문에 인터넷 강태공들은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 여러 변형 미끼들을 던집니다. 야, 이번 패치 미쳤다. 낚시 좀 그만해라. 계속 이대로 가면 아니 낚시하는 새끼들 진짜 어이가 없는 게 적당히 좀 하라고. 이러다 진짜 개 망가짐. 세 번째, 인터넷에 질문하는 올바른 방법. 자, 인터넷에선 어떤 방식으로 질문을 해야 할까요? 님들 도적이 좋아요, 성기사가 좋아요? 병신
병신 깨말못 새끼들 스킬 센만 봐도 도적이 성기사 C 빠르는 거 확정인데. 쯧쯧 성기사 1티어 찍고 도적 개 불가촉 천맨된 지가 언젠데. 됐죠? 이것이 모티브가 되어 기출 변형된 질문들이 파생되고 있습니다. 아니 내 친구 새끼 우리 가족 외식하는데 우리 엄마가 부른다고 진짜 와버림? 존나 눈치 없네. 아니 부르니까 왔겠지. 지가 말을 전하지 말든가. 가도 눈치 없는 거 아니지? 아 다행이다. 이 새끼 기출 변형하네. 일명 아는 사람 얘기 메타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이 메타도 지속되다 보니 파회법이 등장했습니다. 야 우리과 틀딱 대학원생 세터 온다는데 존나 추책 아니냐? 공연도 하고 싶다 하네 미친놈. 크크. 야 그래 뭔 노래 부르게. 연구다 해라 미친놈아. 애들 노는 데 가서 그러고 싶냐? 알았어 안 갈게. 이렇게 기출 변형 문제를 검거해내는 인터넷계의 노량진 일타 강사들을 흔히 찾아볼 수 있죠. 그 이외에도 뭐 7월쯤 유행했던 나도 내가 징징거리고 눈꼴 시려운 거 아는데 드립 등 다른 예시도 많지만 이야기가 길어지니 이제 마무리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기출 변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출 변형은 아주 작은 의미의 2차 창작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정해진 형태 없이 사용자 마음대로 변형하기 때문입니다. 드립 친 거 또 치고 또 치고 또 치면서 뇌절까지 가는 거 싫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변형은 항상 필요합니다. 하지만 기출 변형은 앞서 말했듯 사용자의 역량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 말인 즉슨 변형 과정에서 2차 뇌절이 일어나는 일도 즐비하다는 것이죠.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계속 저어줘야겠죠. 하지만 너무 과하게 졌다 보면 흙탕물이 되는 법입니다. 온 웅덩이를 흐리는 미꾸라지가 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도록 합시다. 또 보죠.